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입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나면서 제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 사연과 제가 가난해지고 비참해진 후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 앞에서 드러난 자식들의 민낯, 그리고 제 마지막 선택, 가족이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사연과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된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정분이, 올해 68살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 30년 동안 작은 횟집을 운영해 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가게였지만 정말 소중한 제 인생의 터전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바닷가 접근이 통제되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이 장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진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때도 있었는데 당신이 잡아온 물고기로 횟집 하면서 애들도 잘 키워냈잖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간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고 병원비로 이제 빚만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2달 전 남편은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장례식 이후에는 보기 힘들었고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빚은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보험회사 봉투를 발견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봤는데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통지서 지급. 금액 50억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50억 원이라니요. 평생 살면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누가 부탁할 때마다 거절 못하고 가입해 놓은 보험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 몰랐어요. 기뻐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뉴스에서 본 끔찍한 사건들이 떠올랐거든요. 보험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심지어 부모를 해치는 자식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 따로 산지 오래된 세 자녀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첫째 준호, 결혼해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앞둔 둘째 미라, 그리고 택배와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막내 지훈이요. 사실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부족했을 때, 부터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그 차가운 반응들이 아직도 가슴의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도 요즘 힘들어서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결국 남편 치료비는 모두 제가 빚을 내서 해결했고 그때의 서운함과 실망감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50억이라는 돈 앞에서 과연 제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줄까요? 아니면 돈에만 관심을 보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을 나누어 주기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과연 제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당장 5천만 원에 빚을 갚아야 하는 며칠 전 내 모습, 가난한 엄마로 아리들에게 다시 부탁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입던 것으로 색깔도 바래지고 소매 끝도 약간 해진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노인 같았어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제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대상은 첫째 아들 준호였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준호는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씩만 얼굴을 비췄거든요. 시내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아들이 따뜻하게 맞아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였죠. 준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게 관리된 현대식 아파트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는데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차림새 때문인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몇 호 가시는 거예요? 1205호요. 제가 그 집 엄마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는 길이었거든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혹시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들아,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찌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죠. 아, 네, 일단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꽤 넓은 공간에 깔끔한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50인치가 넘어 보이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준호는 저를 제대로 맞아주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어플인지 숫자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왔는데도 시선을 떼지 않았죠. 아들아, 네, 말씀하세요. 하지만 좀 급해서요.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매도 타이밍을 봐야 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가 치매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끓여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시험하러 온 거니까요, 아들아. 사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깜빡하신다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요? 아들아,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게도 문 닫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것 같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받은 대출 5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하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까지. 허리가 휘어져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요. 그래도 엄마가 치매라는데. 엄마, 5천만 원이 그냥 생기는 돈인 줄 아세요? 제 월급 모아봐야 2년은 걸려요. 그리고 치매는 글쎄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10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일단 검사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라나 지훈이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저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100만 원 겨우 100만 원이라니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이요? 그래, 이거라도 고마워. 너도 사느라 힘들 텐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여유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정말 팍팍해서요.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빨리 가달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갈게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시고요. 아닐 거예요, 엄마. 준호는 현관문까지 나오지도 않고 거실에서 손만 흔들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미 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첫째 아들이 이럴 줄이야.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한테 떠넘기다니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둘째 미라가 남아있으니까요. 혹시 딸은 좀 다를까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과연 미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딸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둘째 딸 미라가 있는 곳이에요. 준호와는 달리 자영업을 하니까 사람 사정을 더 잘 알고 오빠보다는 마음이 따뜻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미라의 가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라의 달콤한 하루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화려한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고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미라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미라야,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미라는 손님이 있어서인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에게 잠시 맡기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니까 놀랐네요. 미라는 예전보다 훨씬 예뻐져 있었어요.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미라야, 사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미라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치매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문 닫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받은 대출 5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한다는구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미라가 벌떡 일어서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준우 영국 유학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국 가서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 한다고 남편이 난리예요.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1년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엄마가 치매라는데 엄마,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라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도 줄고 재료비는 오르고 매달 적자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대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주신 분이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시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서울대 나왔는데 저는 전문대 겨우 나왔잖아요. 그때는 돈 없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있으실 줄 알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미라를 대학에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는데 미라가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었다니요. 미라는 정말 짜증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케이크 주문이 밀려 있어서 바빠요. 오빠한테 가보시거나 막내한테 물어보세요. 어차피 남자들이 더 여유 있잖아요. 미라야, 그래도 엄마 정말 없어요. 있으면 드리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떡해요? 준우 아빠가 교육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준우 공부 얘기만 해요. 영국 안 보내면 인생 망친다고 난리고요. 미라는 일어서면서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수진아, 어머니 나가시는 길에 케이크 하나 포장해 드려. 그러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크 드리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 급하시면 막내한테 가보세요. 막내가 그래도 효자잖아요. 저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케이크 하나로 저를 달래려는 건가요? 게다가 아까 대학교 얘기까지. 저는 그 케이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 미라야, 엄마가 간다.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준우 영국 갈 때는 축하해 주세요. 미라는 이미 다른 손님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선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첫째도 둘째도 모두 냉정했습니다. 아니,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매정했어요. 정말 제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홀대받는 존재였나요? 걸어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준호는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줬는데 미라는 아예 손사래를 치며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더라고요. 심지어 케이크 하나로 저를 달래려고 했고 과거 대학교 못 보내준 일까지 들먹이며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어요. 막내 지훈만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착했던 지훈이요. 지훈이는 다를 거야. 분명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내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 지훈이도 형과 누나처럼 냉정할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두 자녀 모두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였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택배와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형이나 누나처럼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 마음을 잘 알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과연 막내는 형과 누나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은 실망을 안겨줄까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제 곧 지훈이가 사는 곳이에요. 택배와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지훈이는 형이나 누나처럼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 마음을 잘 알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지훈이는 다를 거야.
어릴 때부터 정도 많고 마음만은 가장 착했잖아.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형들이 공부할 때 혼자서도 잘 놀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그런 지훈이라면 분명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며 기대감이 커졌어요. 낡은 2층 빌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지훈이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훈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막 잠에서 깬 모습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들어오세요. 지훈이는 성의 없이 대답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들도 몇 개 보였고요. 혼자 사는 총각의 집답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잠자고 있었니? 엄마가 깨웠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새벽까지 일해서 좀 피곤해요. 지훈이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오후에 또 일 나가야 하는데. 지훈아, 무슨 일 있었니? 너무 피곤해 보인다. 별일 없어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새벽 5시까지 대리운전하고 제시도 김계속 편집 낮에는 택배 일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지훈이는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정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지훈이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치매요? 엄마,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문 닫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받은 대출 5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한다는구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지훈이가 머리를 감쌌어요. 엄마, 지금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택배 일도 경쟁이 치열하고 대리운전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다음 달이면 집, 보증금도 못 낼 판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가 받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수진아. 엄마가 오셔서. 네, 알겠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여자친구인데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돈 걱정부터 해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주네요. 형과 누나한테 가보세요. 엄마. 지훈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보다는 형과 누나가 사정이 나을 텐데요. 형은 회사 다니고 누나는 가게라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물을 마시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밤낮이 바뀐 생활 때문에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엄마가 치매라는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5천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없어요.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모은 돈도 겨우 3천만 원이에요. 나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세 자녀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돈이 없는 엄마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나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오려는데 현관에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저희도 막막해서 하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자녀 모두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지훈이가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지훈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온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말이에요. 저 정말 미친놈이에요. 엄마가 치매라는데 돈 얘기나 하고. 지훈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술 먹고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이거 제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모은 적금 통장이에요.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걸로 병원부터 가보세요. 제가 그 통장을 받으려 하지 않자 지훈이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엄마가 아프면 끝이에요.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제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말일까요? 고맙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착한 아이를 더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훈이가 내민 통장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아이였거든요. 엄마,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50억이라는 거액과 세 자녀의 서로 다른 반응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100만 원이라는 케이크 하나로 저를 돌려보냈지만 지훈이는 자신의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다 내놓았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훈이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은 나중에 지훈이에게 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혹시 안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다, 그냥 와라. 지훈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보험금 지급 통지서를 식탁 위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지훈아, 앉아라. 지훈이가 앉자. 저는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지훈이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50억이라고요? 보험금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엄마 몰래 가입해 놓은 보험이었어. 그럼 엄마 치매는? 그건 미안해. 거짓말이었다.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험이요? 이 애미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지훈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과 누나는 어땠는데요? 내 형은 100만 원 주고 누나는 케이크 하나 줬어. 너만 달랐단다. 지훈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돈은 나중에 내가 받아야 해. 엄마가 이렇게 나타나도
엄마로 대해줬으니까 엄마, 그건 안 돼요. 저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지훈아, 엄마 결정이야.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너희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저희 집은 너무 좁은데 괜찮아. 우리 방 한 두 개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하자. 작은 빌라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살면 돼. 지훈이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모실게요. 저도 능력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30년 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구로구의 작은 2층 빌라 전세를 얻었어요. 지훈이와 함께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지훈이는 그렇게 바쁜데도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장도 봐주고 집에 함께 있을 때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택배와 대리운전을 계속하면서 저까지 챙기려니 몸이 버티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보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해.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훈아, 너 그 일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엄마랑 조그만 초밥집 하나 해보면 어떨까? 초밥집이요? 엄마가 예전에 횟집 30년 했잖아. 그 솜씨로 작은 초밥집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택배와 대리운전으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말이야.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 음식 솜씨. 너도 알잖아. 그리고 작은 가게로 시작하면 큰 돈 필요 없고 엄마가 내게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쳐 줄게. 나중에는 엄마 더 늙으면 너가 가게도 운영하고. 엄마 어떻게 생각해? 너 여자친구 수진이도 좋아할 거야. 안정적인 자기 사업이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엄마도 그래, 지훈아. 우리 같이 힘내자.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준호와 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50억 보험금 받으셨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엄마가 큰 돈 받아서 이사까지 했다고. 미라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두 사람의 태도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돈 냄새를 맡자 급하게 달려온 거였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준호와 미라가 어색하게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새 집이에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미라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냉담하게 바라봤어요. 지훈이 어디 있어요? 준호가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장 보러 갔어. 엄마, 정말 50억 받으신 거 맞아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다. 그럼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왜 말해야 하니? 그 순간 두 사람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저희도 자식인데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도움 청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몰랐어서 그래요. 진짜 급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뭐. 그때는 착하게 굴었겠다고. 미라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라야,
너는 엄마가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줬다고 원망하지 않았니?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니? 미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순간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순간에 나오는 말이 진심이지.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가 형제잖아요. 이런 큰 돈을 막내 혼자 다 가지는 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며칠 전에 너희가 한 짓은 공평했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형, 누나. 준호와 미라가 지훈이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훈아, 너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준호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나중에 50억 내게 다 준다며? 그게 말이 돼? 미라도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너무하지 않아? 지훈이가 당황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형과 누나가 알았어요? 어찌 된 건지 소문이 났나? 보다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훈아, 이건 정말 양심상 안 되는 거야. 50억을 혼자 다 가져? 형, 저는 단지 엄마가 주신다고 해서. 아니라고야. 미라가 소리쳤어요. 넌 원래부터 계산적이었어. 엄마 옆에서 착한 척하면서 돈 노렸지? 그 순간 지훈이 얼굴이 상했어요.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뭐?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50억 앞에서 누가 정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제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너희들 정말 한심하구나. 돈 냄새만 맡으면 이렇게 달려와서 동생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준호가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이건 너무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저는 소리쳤어요. 엄마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돈 있다는 소문 들으니까 달려와서 자식 행세해?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바뀔 수 있어요. 바뀐다고?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돈 때문에 바뀌는 거지. 진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요.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저는 준호를 노려봤어요. 살아있는 엄마한테 법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나가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나가. 지금 당장. 결국 준호와 미라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지훈아, 엄마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며칠 동안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야속했지만 준호와 미라도 제가 낳아 기른 자식들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새벽녘에 지훈이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잠 못 주무세요? 지훈아, 너도 잠 안 와? 지훈이가 들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지훈아,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형제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지훈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착했어요. 지훈아, 너는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다르다. 엄마 돈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들은 돈만 더 바라게 돼. 진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너무 슬퍼요. 지훈아, 진짜 가족은 돈이 있든 없든
함께 하는 거야. 일단 엄마 생각대로 하자.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저와 지훈이는 근처의 작은 초밥집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역 근처에 괜찮은 상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다. 사람들 지나다니기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엄마, 이 생선 써는 법 좀 더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비스듬히 칼을 넣어야 해. 그래야 식감이 부드러워져. 오, 정말 다르네요. 지훈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타고난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지훈이네 초밥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초밥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훈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라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고 화려했던 화장기도 없었어요. 엄마. 미라야, 여긴 왜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그때 가게가 정말 안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디저트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게도 손님이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적자로 버텼는데 결국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준우 아빠한테 미안해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준우 아빠도 얘기 듣고 저한테 좀 실망한 것 같고 엄마한테 용서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준우 아빠 약국 일 도우면서 준우 돌보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작 제가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지. 미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뭐든 하면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뭐라도 할게요.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미라야, 진심이니? 네,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돈은 바라지 않아요. 지훈이 다 주셔도 돼요. 그냥 다시 엄마 딸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라의 표정에서 진심과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미라야, 그럼 여기서 같이 일해볼래? 하지만 정말 힘들 거야,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하고 반성한다고 했으니 돈도 안 줄 거야.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미라가 초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설거지와 청소를 했고 점점 다른 일들도 배워나갔습니다. 엄마, 이 밥 온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 손목에 대어봐서 미지근하면 돼. 아, 그렇구나. 지훈아,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엄마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 한 달이 지나자 미라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열심히 배우려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아직 주문 가능한가요?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준호야, 저도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인 것 같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엄마, 그동안 잘 계셨어요? 미라야, 가게 닫았다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그 앞치마 어울리는데? 응, 오빠 한 달 전부터. 준호가 카운터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연어 초밥 하나 주세요. 지훈이가 초밥을 만들어주자 준호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네. 지훈이가 정말 잘 배웠구나. 형,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가 초밥을 다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회사에서 6개월 휴직하게 됐어요. 뭐라고?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승진 경쟁에 실적 압박에 너무 무리했나 봐요. 스트레스성 위험이 심해져서 과하면 암 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당분간 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암은 유전도 영향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미라가 놀라며 말했어요. 오빠, 그렇게 심했어? 응,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것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돈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매일 비트코인 시세 보고 승진 걱정하고 정작 가족은 뒷전이었지. 뭐 그런데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요. 엄마가 도움 청하실 때 외면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도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용서를 빌고 싶어요. 휴직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 그런데 생활비는 어떡해요? 휴직 급여가 조금 나와요. 그리고 애엄마가 파트타임. 늘렸어.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어. 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준호의 표정에서 진심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정말 각오되어 있니? 네, 엄마 건강도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어요. 여기는 힘든 일만 있어. 번듯한 회사랑은 다르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당연하죠. 엄마 미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날부터 준호도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팀장이었던 사람이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형, 이 테이블 정리 좀 해주세요. 알겠어. 지훈아 오빠, 장 보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응, 미라야. 뭐 사야 해? 세 남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몸이 바쁘고 힘든데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마음도 편해져요. 그럼 잘 됐구나.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있으니까. 엄마도 그래. 지훈아 미라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저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세 남매가 함께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도 점점 안정되어 가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손님들이 하나씩 나가고 나서 저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푸드 기획팀 박 과장이라고 합니다. 기획팀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요즘 괜찮은 로컬 맛집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소문이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세 남매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프랜차이즈요? 네, 요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스토리도 좋고 맛도 검증됐고 박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저희가 브랜딩과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가맹점 개설도 지원해드립니다. 첫 번째 지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죠. 준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일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권에 두 번째 지점을 내보시고 잘 되면 계속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미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지점을 맡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가족분들이 각 지점을 담당하시면 더욱 좋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제안서를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박 과장이 자료를 주고 나간 후 가게 안이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다음 주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든요.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그럼 어떡해? 여기 못 오게 되는 거야? 준호가 깊이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저 퇴사할 거예요. 뭐라고? 엄마,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제 진짜 적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음식 만들고, 가족과 함께 일하고. 지훈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형, 정말 괜찮아요? 회사 그만두면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 엄마가 부산에서 횟집 하실 때 생각나요. 우리가 어릴 적에 방학 때마다 가서 엄마 일 도와주던 기억 있죠? 그러게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맞아.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생선 손질하시는 걸 신기하게 지켜보고 우리는 밑반찬 나르고. 저도 그때가 생각났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때는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맞아. 오빠 그때 우리 정말 똘똘 뭉쳤잖아. 엄마, 이제 다시 그때처럼 해봐요. 이번에는 초밥집으로 프랜차이즈까지 해서. 저는 세 자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모두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회사 생활보다 힘들 수도 있어. 엄마, 저희 이미 2달 동안 해봤잖아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정말 프랜차이즈 사업 해볼까? 네, 엄마. 그런데 초기 투자금은 어떻게 하지?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 보험금 있잖아요. 준호와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요.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뤄나갈 기회까지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1년 후 저희는 총 5개의 지훈이네 초밥 지점을 운영하게 됐어요. 준호는 전체 경영을 총괄하고 미라는 신도시점과 분당점을, 지훈이는 본점과 강남점을 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보험금 없어도 충분해요.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씩 나와요. 엄마, 보험금 남은 거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저희는 이제 스스로 벌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본점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뭐가? 그때 그냥 돈을 나눠주셨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화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돈의 진짜 가치를 배웠어요. 함께 일궈낸 돈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도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꿈을 이뤄나가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50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구나. 진짜 가족의 사랑과 함께 일궈낸 성공 말이에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부유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빛 라디오 사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